많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안 했었어.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좀 해줘야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 그러니까 요 챕터 이름이 평형과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약간 달랑달랑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착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돌림 힘이야. 돌림 힘, 이걸 이렇게 돌린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돌림 힘하고 맨 처음 나오는 게 힘이죠. 우리 힘 뭔지 알지? 힘이 뭐야? F는 MA 할 때 그 힘이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화했죠. 운동 상태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했어? 운동량이라고 했지, 그치?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하죠. 그래서 운동량 P가 뭐였어? P는 M 곱하기 V잖아, 그치? 근데 이때 이게 운동량이 변한다면 델타 P가 뭐야? M 곱하기 델타 V일 거고, 맞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건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M 곱하기 델타 V에 델타 T로 나눈 것에 뭘 곱한 거야? 델타 T를 곱한 거잖아.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였어요? 충격량 I였잖아. 이게 힘 곱하기 델타 T. 이거 알잖아. 아니까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 F가 뭐예요? MA지. 그래서 M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치? 무슨 말이야? 알자 힘이 작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운동량이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고 또 모양을 변화시켜. 그래서 힘을 주면 이렇게 이게 종이 같은 게 있어. 힘을 줘서 이렇게 꾸길 수가 있잖아. 그치? 이게 꾸긴다는 게 뭐냐면, 여기 종이도 원자로 어차피 이루어져 있겠지? 원자나 뭐 분자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들 이렇게 배치, 간격을 변화시키면 모양이 변해요. 뭐 젤리 같은 게 있다 치면 젤리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잖아. 젤리 원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들의 간격이 변화하면 모양이 변해요. 간격이 왜 변화하냐? 입자들의 위치가 변화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힘이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합쳐놓은 게 알짜임이었고, 그래서 한 힘이 한 물체 여러 힘 동시에 작용할 때 그걸 다 합쳐놓은 거. 그래서 그게 알짜임 어떻게 구했어? F는 MA로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더하는 거였지.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면 알짜 힘의 크기 어떻게 됐어요? 두 힘의 합이 됐었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두 힘의 차가 됐었지. 그쵸? 근데 만약에 두 힘이 아니야, 뭐 셋 이상이야, 그러면 두 개씩 합쳐. F1이랑 F3 합치고, 그 다음에 합쳐진 힘이랑 F2랑은 반대 방향이니까 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힘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두 힘의 합성을 반복해서 작용해서 결국에 하나의 힘인 것처럼 동시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알짜힘이었고, 그 알짜힘 구하게 되면 모든 힘을 다 더하면 알짜힘이고, 그거 뭐랑 같다?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거랑 같았다. 기억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한 내용들이잖아. 그래서 그 알짜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됐어요? 운동 상태,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질량 변할 건 아니지. 그치? 질량 변할 건 아니지. 보통 질량은 안 변해요. 상대성 이론 이런 게 작용되면 속력이 되게 빨라지게 되면 질량이 커질 수도 있거든. 근데 그 무시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뭐가 변할 거야? 이 V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런 건 그냥 속도가 변화하는 거죠. 속도가 변화한다면 뭐가 있는 거야? 가속도가 있는 거고, 알짜힘이 있으면 그래서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알짜힘도 없는 거야.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내가 손으로 위쪽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알짜힘 0이겠지. 그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중력은 작용할 거고, 그럼 알짜힘이 아래 방향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자유낙하를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알짜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 상태, 운동량이 변하지. 속도가 변하니까. 근데 알짜힘이 0이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알짜힘의 방향과 운동, 우리 많이 써먹었던 거다. 그치? 알짜힘이랑 운동 방향 같은 방향 어떻게 됐던가? 빨라졌어. 속력이 빨라져요. 알짜힘이랑 운동 방향 반대 방향 속력이 어떻게 됐어? 느려졌었다. 그래서 알짜힘의 방향 대신에 그냥 당연히 알짜힘이랑 가속도가 방향이 같으니까 알짜힘 대신에 가속도를 써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왜? F는 MA니까. F 방향이랑
알짜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평행한 같은 방향이었었어요. 자기가 중력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니까. 우리 처음 듣는 말들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2주 동안 쉬가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다 아는 말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알짜힘이랑 운동 방향이 서로 만약에 수직하게 되면 우리 중3 과학에서 힘이랑 운동 방향 수직한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지? 1의 양이 어땠지? 0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안 변해. 에너지의 변화는 0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안 변해야 되잖아. 그래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력이 안 변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뭐 등속 원운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속력은 변하지 않고 근데 힘이 작용했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가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알짜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거나 정지, V는 0인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그래서 V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면 어떤 속도 V를 가지고 그대로 간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속도가 0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알짜힘 0인 뭐다? 유지한다. 운동 상태, 운동량이 유지된다. 요게 힘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어요. 힘을 왜 얘기했냐? 돌림 힘을 하려고. 자, 힘이 뭐였어?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었어요. 그럼 돌림 힘은 뭘까?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데가 돌림 힘이야. 돌아가게끔 하는 힘이 돌림 힘이야. 그래서 얘는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이 되는,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 돌림 힘입니다. 그래서 이때 돌림 힘의 발생, 다운이 잠깐만요. 원장님한테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뭐 이유가 있나? 오케이, 마저 해볼게요.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 돌리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 돌림 힘이고요. 이때 회전하는 팔, 여기 보면 이제 구조를 볼게. 우리 문을 보자. 문을 당길 때 돌리는 문이 저거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문을 이렇게 당길 때 손잡이가 여기 있어요. 손잡이를 자 이렇게 당기면 돌아가지, 그렇지? 당기면 무조건 돌아가나? 이렇게 당기면 돌아가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잡고 당기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돌아가잖아, 그치? 이렇게 잡는다고 돌아가잖아. 어떻게 잡아야 돌아가요? 이렇게 잡아야 돌아가죠,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구조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회전축 문이 이렇게 고정된 여기 보이잖아. 여기 안 움직이잖아, 그치? 여기 고정된 여기가 안 움직이는 곳이 축이야, 그쵸? 그거에 대해서 회전축에서 얻어나온 팔이 있지? 이 문 자체가 여기 지금 팔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의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이렇게 팔이 이 방향이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하게 하면 돌아가요. 근데 팔에 나란하게 힘을 주면 안 돌아갑니다.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밀어도 돌아가겠죠? 그죠? 이렇게 밀어 돌아가고 이렇게 당겨도 돌아가는데 이거를 팔의 방향에 평행하게끔 힘을 주면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해서 돌지 않아. 이해됐어, 뭔 말인지? 문 돌 때 이렇게 문에다가 수직으로 힘을 주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문에 팔이 있잖아요. 요 팔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자, 회전 팔의 방향에 모한 힘 이번에는 수직인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 회전 팔의 방향 돌아가는 팔 회전축이 있고 그 회전축에서 뻗어나온 팔 그 팔을 이렇게 돌릴 때 요 팔에 대해 수직으로 힘을 주면 돌아가요. 근데 팔의 방향에 나란하게 힘을 주면 내가 팔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잖아. 팔을 밀어도 돌아가지 않은데 팔에 대해 수직하게 힘을 주면 이렇게 돌아가지. 그래서 내 몸이 축인 거지. 대충 어떤 의미 알겠죠? 그래서 이때 회전 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하면 돌림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전 팔의 방향,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향하는 방향. 그래서 어디다가 힘을 주냐? 우리 손잡이를 잡고 있잖아요. 손잡이에 힘이 작용하지, 그치? 그래서 손잡이, 회전축에서 손잡이까지의 그 방향이 팔의 방향이고 그 팔의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수직하면 돌아가는 힘이 생겨. 근데 이게 나란하면 돌아가는 힘이 안 생겨요. 여기 중요해. 팔의 방향과 그 팔에 대해 수직한 힘이 있냐? 그럼 돌아가고요. 팔에 대해 수직한 힘이 없으면 안 돌아갈 거야.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것도 느낌 잡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 팔의 방향,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향하는 방향이 팔의 방향이고 회전하는 팔의 길이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 문 같은 경우는 저 문의 넓이가 회전하는 팔의 길이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힘을 가령 이제 어디다 줄 수도 있냐면 내가 이 손잡이에다 줄 수도 있지만 얘를 가령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밀어볼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밀어볼게요. 그럼 팔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자, 회전축이 여기 있고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여기면 요 길이가 팔의 길이에요. 원래는 팔의 길이가 얼마였어? 요만했지, 그치? 그 절반으로 한번 돌림 힘을 줘보자. 그러면 이것도 잘 돌아가긴 하는데 더 줄여보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 이러면 이것도 잘 돌아가긴 하는데 힘이 되나봐.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돌림 힘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때 밑에 돌림 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 회전축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수직으로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돌림 힘의 크기, 요건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 그래서 이건 그리스 문자예요. 그래서 얘는 타우라고 읽습니다. 타우, 이렇게 뭐 T처럼 쓰죠? T랑 비슷한 건데 타우 좀 쓸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은. 뭐야? 이렇게 쓰는 것 같아. 타우라고 읽습니다.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 타우는 R 곱하기 F. 팔의 길이와 F에 비례합니다. 팔의 길이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근데 이제 소직하지 않게 힘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치? 힘을 줬는데 소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따지냐? 돌림의 크기. 회전 팔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 회전하는 팔의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이랑 주어진 힘의 방향이 있겠죠? 그거에 사이각이 있겠지. 세타라고 할게. 여러분 삼각비 쓸 수 있나? 뭔 줄 알아? 코사인 어떻게 돼? 빗변분의 밑변이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야.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게 이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라는 게 빗변 F분의 얘는 어떻게 돼요? 평행한 힘. 평행한 힘이 되겠고, 그치? 여기서 사인 세타라는 게 빗변 F분의 수직한 힘이 되겠지, 팔에. 그치? 그러면 수직한 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F 수직은 뭐예요? 그냥 F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F 자리에 뭐가 왔어? 그냥 F 사인 세타가 옵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팔의 방향에 대해 수직한 부분만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걸 나중에 벡터 해석이라고 하는데, 뭐 힘이 꼭 뭐 수직하거나 꼭 나란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요 물체를 들려고 한다면 위쪽으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꼭 위쪽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힘을 줘도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안 떨어지잖아. 그치? 내가 얘를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들고 있어도 안 떨어져요. 얘 왜 안 떨어질까? 내가 오른쪽으로도 힘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위로도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주고 있는 힘, 뭐 F라는 힘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F라는 힘 중에서 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각도의 뭐 세타라고 한다면 그거의 코사인 세타만큼은 수평으로 주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근데 그 각도의 사인 세타만큼은 수직으로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스듬할 수도 있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서 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힘을 줬을 때 비스듬하다고 해서 뭐 전혀 없냐, 계산하는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고 비스듬한 어떤 게 있다면 그 각도에 대해서 사이각 세타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과 평행한 성분과 그 다음에 수직한 성분으로 어거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서 내가 얘를 오른쪽 위로,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 있구나. 왼쪽 위로 힘을 줬잖아요. 그럼 위로 힘 안 준 거야. 위로 힘을 줬으니까 얘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위로 힘을 주고도 있지만 오른쪽으로도 힘을 주면 이게 합쳐졌을 때 오른쪽 위로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이 방향, 팔의 방향에 평행한 것을 얻어낼 수도 있고 팔의 방향에 수직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데 각각의 성분이라고 해요.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수직한 성분은 F에다가 사이각 세타라고 하면 F 사인 세타로 얻어낼 수 있다. 요게 그래서 요 그림 쓸데없는 거 지울게. 그래서 우리 대충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각도가 뭐라고 할까? 이게 만약 5N이야. 이게 5N이야. 빗변으로. 평행한 성분이 4N이네. 수직한 성분은 몇 N일 것 같아? 5, 4, 3이잖아, 그치? 그럼 수직한 성분이 3N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 각도를 줬어요. 만약 이게 세타가 뭐 가령 몇 도라 할까? 30도라고 할게요. 세타 30도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2N으로 오른쪽 위로 주고 있다면 그럼 사실상 위로 주고 있는 거는 1N밖에 안 된다는 거지. 다시 여러분 아는 숫자로 하면 내가 이 팔에 대해서 힘을 이제 2N을 줬어. 근데 이게 30도였대. 그럼 수직하게 준 거는 이 비과사각형 만들면 여기가 1N이고 여기가 루트 3N이겠네. 그럼 어떻게 준 거냐면 내가 준 2N 중에 1N은 위로 수직하게 올라간 거고 루트 3N은 이제 오른쪽 평행한 방향으로 간 거야. 이렇게 힘을 줬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2N을 줄 때도 수직하게 주면 2N 전부를 줄 수 있지만 똑같은 2N을 비스듬하게 주면 1N밖에 못 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만약 이 각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인 세타는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비스듬하게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들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졌는데 오케이, 좋아요. 이게 괜찮아요? 내용 좀 어렵지? 내가 이거 왜 맨 마지막에 했는지 알겠지? 이게 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좀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돌림힘은 어떻게 계산하냐 R 곱하기 F로 일단 기본으로 계산할 거예요. 이 F가 팔에 대해서 뭐한? 팔에 대해 수직한 회전하는 팔의 방향의 수직한 힘을 계산하는 거고 비스듬하게 주어져 있다면 RF 사인 세타 사이각의 사인 세타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 단위 이제 팔의 길이는 뭐 길이니까 미터 단위일 거고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겠죠. 그래서 얘는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요게 줄은 아닙니다. 우리 줄 단위 에너지 1 단위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으니까 이제 그게 뉴턴 곱하기 미터가 줄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제 뉴턴 곱하기 미터지만 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줄 1이 되려면 힘의 방향에 평행한 이동 방향에 평행한 길이 아니지 힘의 방향에 평행한 이동거리를 곱했었거든. 근데 얘는 힘의 방향이랑 팔의 길이가 수직한 거다 보니까 서로 그 사용하는 게 달라. 그래서 얘는 줄이라고 읽진 않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다, 그쵸?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고 1의 단위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긴 한데 같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림힘은 돌림힘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회전 운동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R자임이 있으면 속도가 변했잖아. 그럼 돌림힘이 있으면 각이 돌아가는 속도를 나중에 각속도라 할 거거든. 그래서 각의 속도가 변해서 각 가속도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지? R자임이 있으면 뭐가 생겨? 가속도가 생기고 속도가 변하잖아. 그쵸? 돌림힘이 있으면 각 가속도가 생기고 각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돌림힘 이거 우리가 힘의 평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R자임이 0이 되는 상황. 그래서 돌림힘의 평형도 얘기할 겁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줄줄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와보면 돌림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돌림힘 타우 계산 어떻게 했어? R 곱하기 F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팔의 길이 곱하기 F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둘의 사이각입니다. 이게 팔의 길이라고 한다면 F라고 할게. 요 각의 사이각 세타에 있었고 R 곱하기 F 사인 세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팔의 관계 회전팔의 길이가 길수록 돌림힘이 커진다. 그래서 문손잡이가 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문손잡이를 배치할 때 이 회전하는 문의 축에 가깝게 손잡이를 배치하지 않고 어디에 배치한다? 축에 최대한 멀리 배치를 해요. 왜 그럴까? 쉽게 적은 힘으로도 이걸 돌려서 열 수 있으려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살짝만 툭 밀어도 이렇게 돌아가잖아. 근데 진짜 약하게 친 건 약하게 쳐서 돌아가죠. 그쵸?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안 돌아갈 거야. 왜? 돌림힘이 작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똑같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치? 팔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R1과 R2 있는데 팔의 길이 누가 더 길어요? 이게 기네. 힘이 똑같아도 누가 잘 돌아갈까? 이게 잘 돌아가지. 그치? 근데 이렇게 뭐 드라이버 돌려야 돼. 렌치 돌려야 되는데 너트가 꽉 조여서 안 돌아가. 어떻게 하면 좋아? 팔의 길이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다음에 돌림의 크기와 힘의 방향. 내가 얘를 돌려야 되는데 이걸 요 방향으로 세타가 0으로 놓고 돌리면 돌아갈까요? 돌아가진 않지. 이거 어떻게 돌아가? 어디로 안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 세타가 90도일 때 제일 잘 돌아간다. 돌림 힘의 크기가 크다. 내가 이거를 돌리려고 한다면 돌아가는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겠죠. 그치? 이 팔에 대해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준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 준 게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로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F 사인 세타가 종합해서 팔에 대해 수직한 힘이죠. 팔에 대해 수직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타가 0일 때 R에 대해 F의 수직 성분, 내가 아까 했었던 말 있죠. 수평한 성분이 있고 수직한 성분이 있게 되는데 사인 세타가 0이 돼버리니까 사인 0도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수직한 성분이 아예 없어서 절대 돌아가지 않고요. 세타가 0에서 90도 사이다. 그러면 F 사인 세타만큼. 그러니까 최대값은 아니겠죠. 사인 세타가 있다고 치면 최대값이 1, 세타가 90도일 때가 최대값이잖아. 사인 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표현을 요즘 이거 하나? 본 적 있지? 이거. 그래서 언제 최대가 돼? 90도 이때 1로 최대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딱 90도일 때 제일 최대가 된다. 혹은 뭐 270도 이렇게 돌아도 최대가 되겠죠. 크기 자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돌림 힘의 방향.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서 내가 방금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270도여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최대가 되는데요. 근데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그치? 이게 되나? 얘가 이제 90도 방향으로 힘 줬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270도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힘의 크기는 똑같이 맥시멈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90도로 준 게 이거라고 하면 270도로 주는 건 이거죠.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 방향이 반대가 돼. 그냥 방향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림힘의 방향, 회전축에 대해서 두 방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요 팔에 대해 돌리려고 한다면 이거를 시계 반대로 돌릴 수도 있지만 시계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돌림힘을 내가 가령 이렇게 한 사람이 요 렌치를 잡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힘을 준다고 쳐봐. 근데 옆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돌림힘을 준다고 치면 그 둘의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뭔가 상쇄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치? 만약에 똑같은 힘의 크기로 F로 준다고 하면 F 곱하기 F니까 R자임이 0이 돼버리잖아. 요 점에 발생하는 R자임이 0이 되니까 돌림힘이 상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돌아가는 방향에도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고 하나를 플러스로 정하면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서로 반대되는 방향.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했으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정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은 서로 상쇄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를 플러스로 줬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로 줘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냥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는데 중간에 섞었으면 틀려. 중간에 섞지 말고 그냥 한 방향을 뭐 시계를 난 플러스로 했어.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시계를 플러스, 시계 반대 마이너스. 나는 시계 반대가 플러스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중간에 섞었으면 안 된다.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를 플러스로 했다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우리 알죠? 시계반을 아날로그 시계가 있잖아. 뭐 요즘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 그 반대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돌림힘을 이용한 게 지뢰라는 것과 축바퀴라는 것이 있어요. 지뢰. 그러니까 뭐 놀이터에 시소 같은 게 지뢰죠. 그렇죠? 그래서 돌림힘을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도구다. 그래서 일단 돌림힘을 생각할 때는 어디가 안 돌아가는지를 보면 돼. 자, 요 시소가 있어요. 어디가 안 돌아가 지금? 여기가 안 돌아가죠. 그렇죠? 여기 축이야, 축.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받침점 여기는 안 움직일 거잖아. 그렇지? 요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떨어지겠지만 저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질 거거든. 그래서 요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회전축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회전축에 대해서 자 돌림힘을 보면 자 내가 만약에 여기 한번 앉아보자. 그래서 여기 한번 내가 앉아서 내가 무게를 어떻게 줄 거냐면 아래 방향으로 요걸 누른 셈이잖아. 근데 그 반대편에 앉은 친구가 있으면 걔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누를 건데, 근데 얘네들이 만드는 돌림임의 방향이, 자, 이 받침점 회전축이 여기 있어요. 자, 얘는 요 팔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그 팔에 대해서 어떻게 돌리는 거야? 시계의 방향으로 돌릴 거야, 이 물체는. 나는 팔이 어느 방향이니까? 팔이 왼쪽 방향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라 시계 반대 방향이네. 우리 시소가 있어요. 시소의 반대편에 타면 각자가 만드는 돌림임은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얘 여기 탔어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네. 얘는 시계 반대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요게 서로 무게가 쌤쌤이 돼가지고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무게가 똑같지 않으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우나요?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거지, 그치? 뭘 따져야 돼? 우리 무게의 평형을 따지는 게 아니야. 뭘 따지는 거야? 돌림임의 평형을 따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돌림임의 크기는 F만 따지는 게 아니라 팔의 길이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F 곱하기 A입니다. F 곱하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 곱하기 무게를 W라고 한대요. 웨이트로 보통 얘기를 해서, 영어로 이거 알죠? 본 적 있는 단어지. 웨이트가 무게예요. 그래서 이 무게를 아래 방향을 작용하는데, B 곱하기 W가 얘가 주는 돌림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A 곱하기 F가 내가 주는 돌림힘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냐, 이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하는 거라서 돌림힘의 크기가 같은 상황,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해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가 똑같을 때 돌림힘의 평형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들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뢰 같은 것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요걸로 얘를 들어볼게. 얘를 손가락이 이거 받침점이야. 얘를 이렇게 드는 거야. 이렇게 잘 안 들리지?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대한 한 건데 잘 안 들긴 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지뢰를 팔의 길이를 좀 길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들릴 것 같아. 그치? 그런 느낌인데 이건 잘 안 되네. 얘는 안 되네. 얘는 너무 무겁네. 얘는 까비. 어찌됐든 이런 느낌입니다. 지뢰. 그래서 얘는 이 받침대를 두고 이렇게 드는 거. 여러분 그 병따개 같은 것도 이렇게 들잖아. 그것도 이제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지뢰는 돌림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린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병따개, 장돌이 뭐 이런 지뢰 나왔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받침점이 있고 그 받침점에서 힘을 들면 내가 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A가 B보다 크다. 요 밑에 있는 요 말이 중요하고, A가 B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팔의 길이를 길게 할수록 돌림힘의 평형이 되기 위해서 힘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돌림힘, 그러니까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크기가 똑같아야 돌림힘의 평형 상황이거든. 그러면 A 곱하기 F는 B 곱하기 W니까 이항하면 F는 A분의 B 곱하기 W예요. 그쵸? 근데 이때 A가 크다고 한다면 A분의 B는 1보다 작은 양수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웨이트, 요 물체의 무게보다 적은 힘으로 요 물체를 어떻게 하는 셈이에요? 들어 올린 셈이 되죠. 이 물체가 원래 바닥에 깔려 있었거든? 그치?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얘는 여기다가 적은 힘, 이 물체의 무게보다 적은 힘을 눌러줘가지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린 셈이 됐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요런 게 지뢰다.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축바퀴도 마찬가지로 지뢰랑 같은 원리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왼쪽에서 보면 요 그림으로 보면 되게 정확한데, 그러니까 바퀴가 원통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그게 회전축을 공유해. 같이 회전하는 거야. 그래서 큰 바퀴에 실 하나를 걸쳐놓고 작은 바퀴에 실 하나를 걸쳐놓고 실이 연결된 게 아니야. 실은 이제 요 줄과 요 줄이 분리돼 있어. 근데 뭐가 붙어 있냐? 큰 바퀴랑 작은 바퀴가 같은 회전축을 공유해. 그러니까 동심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심원. 요 회전축이 여기 있잖아. 큰 축바퀴랑 작은 축바퀴가 이 동심원 형태야. 회전축을 공유해서 같이 돌림힘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는 이거를 이제 이쪽에서 봤다고 생각하는 게 이 그림이야.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자 무게가 작은 바퀴에 이 무게 W가 걸려 있어요. 이 물체가. 근데 내가 얘를
편하게 들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얘를 내가 큰 바퀴에 줄을 매달고 큰 바퀴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큰 바퀴랑 작은 바퀴가, 자, 작은 바퀴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겠지, 그치? 이 물체 때문에. 근데 큰 바퀴는 어떻게 돌려고 할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하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 붙어 있단 말이야. 큰 바퀴랑 작은 바퀴가. 그러면 작은 바퀴가 물체 때문에 돌아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내가 큰 바퀴를 작은 힘으로 돌려도 어떻게 된다? 돌림힘의 표현 상황이 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게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전축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바퀴에 걸린 물체의 무게, 그 다음에 큰 바퀴에 걸고 내가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이 돌림힘의 평형은 A, 팔의 길이 A 곱하기 내가 잡아당기는 힘 F, 그 다음에 작은 바퀴의 팔의 길이 P, 그 다음에 작은 바퀴에 걸린 물체의 무게.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그 돌림힘의 크기가 똑같아지면 돌림힘의 평형, 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멈춰있거나 아니면 천천히 들어올릴 때 이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돌림힘의 평형 상태, 큰 바퀴의 돌림힘과 작은 바퀴의 돌림힘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진 상황.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F는 A분의 B 곱하기 W.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다, A가 B보다 크다, 그럼 A분의 B는 1보다 작은 양수가 되니까 내가 더 작은 힘으로,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kg짜리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잖아. 근데 어떻게 들어올려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어디다 걸쳐놓고 내 돌림힘이 크게끔 팔의 길이를 길게 해놓고 그 물체의 돌림힘이 작게끔 팔의 길이를 짧게 하면 나는 그걸 들어올릴 수 있어요. 돌림힘 평형상을 이용해서. 오케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자동차의 운전대 요 바퀴, 그러니까 그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운전대를 돌리면 그 바퀴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그죠? 근데 그 무거운 바퀴를 돌리는데 내 팔 힘으로 쉽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운전대를 돌리면 그 운전대에 밑에 그 돌아가는 게, 작은 돌아가는 게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대의 팔, 이게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운전대가 이렇게 있어요. 대충 뭔지 알겠지, 그치? 그 운전대 밑에 여기 연결돼 있고, 요게 작은 이 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돌리면, 내가 작은 힘으로 얘를 돌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이 반대 방향의 돌림 힘을 받으면 그건 작아져요. 그러니까 뭔 느낌이 알죠? 그래서 얘는 요 팔의 길이가, 운전대의 팔의 길이가 밑에 있는 부분의 팔의 길이보다 커서 내가 작은 힘으로도 바퀴를 돌릴 수 있게끔 해준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드라이버도 돌릴 때 이 촉바퀴예요. 이렇게. 자, 요걸 돌리잖아요. 손잡이 여기지, 그치? 근데 요걸 돌리면 뭐가 돌아가? 요 얇은 바퀴가 돌아가요. 얇은 축바퀴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 두꺼운 걸 잡고 돌리는 게 더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의 기어, 문손잡이 이런 것들도 다 축바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이런 거는 그냥 활용 예시들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묘건 필요 없다. 그래서 물체의 평형, 우리 13페이지로 한번 와보자. 그래서 물체가 평형, 안정된 상태로 물체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두 가지 조건. 우리 요게 제일 중요해. 요 밑에 두 가지 평형 조건. 물체가 안정적으로 있으려면 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1번, 힘의 평형. 그래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면 두 힘은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서 알짜 힘이 0이 돼야 돼. 자, 1번 조건은 알짜 힘이 0이어야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 만약에 요 물체를 내가 안 잡고 있으면 얘는 알짜 힘이 얼마가 돼? 중력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 이거 안정적인가요, 이거? 이건 아니잖아. 안정적이지 않지. 어떻게 해야 돼?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만들어줘야 일단 안정적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알짜 힘이 0인 상태 다음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얼마여야 돼?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야. 첫 번째, 모든 힘의 합이 0이 돼야 돼. 1번. 두 번째, 돌림힘을 다 합쳐놨을 때 0이 돼야 돼. 이때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서로 다른 부호로, 반대 부호 하나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그 돌림힘의 합이 0이 됐을 때 돌림 평형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표현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면 자 A가 300N 뭐 30kg인가 봐. 근데 B는 600N 60kg인가 봐. 얘네들은 시소를 딱 평행 상태, 시소가 안 움직이게끔 딱 두려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안 움직이게끔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의 길이가 얼마면 될까? 얘네들 돌림힘의 크기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A가 만든 돌림힘은 2m 곱하기 300N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B가 만드는 돌림힘은 R 곱하기 600N인데 이게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 얘가 R이 1m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물체가 있다고 하면 두 물체가 만드는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때 시계 방향 돌림힘은 뭐예요? R 곱하기 600N.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 돌리면 우리 마이너스를 할게. 2m 곱하기 300N을 더했더니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려면 R이 1m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이 문체에서 타우 A랑 타우 B가 같다. 요거는 물체가 두 개밖에 없을 때 얘기인데 물체가 뭐 여러 개 있을 때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에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이때 그냥 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잡고 이제 다 더해서 0 되게끔 하면 돌림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하다. 그다음 밑에 힘의 표현과 돌림의 표현. 이때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힘이 같은 작용선, 그러니까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연장선 상에 있지 않으면 돌림힘도 표현형을 이루어야 표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요거 잡고 하자. 양쪽 방향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안 움직이겠죠? 똑같은 이거로,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잡아당겨볼까? 이렇게 움직이지. 내가 얘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치? 왜 움직였을까? 얘? 뭐가 생겨? 돌림힘이 생겼어요. 내가 봐봐. 이거의 무게 중심, 물체의 중심을 보면 이제 중심이 여기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얘를 비스듬히,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같은 선상에서 잡아당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가 생겨? 자, 이 중심이 여기 있어요. 중심에 대해서 자 팔의 길이가 이만큼 생기지, 그치?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고, 자 여기서 팔의 길이가 생기지, 그치? 얘도 어떻게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돌림힘이 생겨버려,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은 돌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쭉 잡아당기다 보면 어떻게 돼? 얘가 요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지, 그치? 두 힘이. 그럼 두 힘이 일직선상에 놓이면 일단 팔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팔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나란해졌으니까 둘 다 돌림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돌림힘이 둘 다 사라져서 결국엔 돌림힘의 합이 0이 돼버려. 그럼 안 돌아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돌림힘이 둘 다 시계 반대 방향 돌림힘이 살아남았잖아.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단 한번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이제 회전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무게중심의 위치는 그대로지만 돌림힘이 생겨서 물체가 회전한다. 이 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건데 중심의 위치 말고 물체 전체는 한번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일직선상, 작용선이 같아지는 그 두 힘의 연장선이 같은 직선 위에 놓이게 되는 상태가 될 때 이제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역학적 표현 조건, 우리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역학적 표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 상태의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그냥 가만히 딱 있게끔 두려면 뭐 받침대를 놨는데 안 쓰러지게 두려면 일단 첫 번째 두 가지. 1번 힘의 표현,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R자임이 0이 돼야 돼. 합이 0이 돼야 돼. 두 번째, 모든 돌림힘의 합이 0이 돼야 돼. 이게 결국은 결론이다. 이 챕터의 결론이 이 두 가지야. 어떤 물체가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으려면, 달랑달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면 내가 얘를 이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 가만히 있겠지,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이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왜 그랬을까요, 이거? 이거 바닥에서 받쳐주고 있잖아. 그럼 바닥 R자임 0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왜 돌아가? 왜 그럴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돌 거야. 돌았지. 이거 그러니까 봐봐. 이거 그냥 떨어뜨리면
이거 그냥 떨어지거든? 잘 안 돌고. 근데 방금 이거는 돌았잖아요. 왜 돌았을까? 회전을 한 이유는 돌림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어떻게 돌림 힘이 있었을까? 자, 안 움직이는 회전축이 여기 보이지? 요거 회전축이야. 회전축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절반 이상 안 받쳐진 상태가 됐지, 그치? 그러면 이 물체가 요 부분의 무게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잖아, 그쵸? 회전축이 여기 있고 그 팔의 길이가 요 방향이고 무게는 요 방향이니까 이런 돌림힘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물체가 안정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역학적 표현 상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두 가지 조건. 1번 힘의 평형.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쳤을 때 0이 돼야 된다. 1번.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을 다 합쳐놓으면 0이 돼야 된다. 두 가지. 그냥 결국에 는0에서 뭐 하면 될까? 결국에 이 챕터 뭐 하는 거겠어?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별거 없어. 근데 이제 나름의 쾌감이 있어. 이 무게를 이렇게 하면 이거 안 움직이는구나. 여기다 두면 이거 안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의 좀 재미가 나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뭐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받침점으로 r로만큼 떨어져 있대.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어떤 돌림힘을 만들지? 받침점 여기 있으니까 R1 곱하기 무게 라지 mg만큼의 돌림힘이 우리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할게요. 또 뭐가 있지? 이 오른쪽에, 자 이거 만약에 이 크레인이 오른쪽이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시계 반대 방향 돌림힘이 있고 시계 방향 돌림힘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는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는 0은 절대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반대 방향을 항상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반대 방향 얘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리잖아.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플러스 R2 곱하기 스몰 mg가 얼마가 돼야 된다? 는 0이 됩니다. 요게 돌림힘의 표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 이때 힘의 표현 조건. 근데 사실 요 물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받침점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요거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밑으로 자연학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요 받침대에서 뭐가 있어? 사실은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받침대에 의해서 이건 회전을 할까? 돌림힘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받침점이 여기 있어요. 자, 회전축이 여기 있어. 근데 힘이 어디에 작용해? 힘이 회전축에 작용하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우리 돌림힘 어떻게 계산했어? 타우는 R 곱하기 F였지, 그치? 근데 회전축이면 팔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 곱하기 F는 그냥 0이긴 하겠네, 어차피. 그래서 회전축, 받침점, 움직이지 않는 점에다가 무슨 힘을 준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저 문을 열 때 내가 문 돌리고 싶다고 해서 여기다가, 근데 이건 사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때려 안 돌아가잖아, 그치? 근데 여기 이렇게 때리면 돌아가잖아, 그치? 근데 회전축 때리면 돌아가 안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갈 데가 없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때리면 돌아가잖아. 회전축이 맞으면, 회전축에 힘이 들어가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받침점에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겠죠, 요 막대기가, 그쵸? 근데 어떻게 된다? 여기가 회전축이다 보니까, 받침점이다 보니까 팔의 길이가 얼마가 돼? 0이 돼서 돌림힘이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 돌림힘을 따질 때는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고려한 힘의 표현 조건, 받침점의 수직 항력과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중력, 라지 mg, 아래 방향으로 스몰 mg가 있고 위쪽 방향으로 받침점의 수직 항력 더했더니 0이 되면 된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돌림의 표현 조건. 돌림힘 두 개를 합쳤더니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안 쓰러질 수 있어요. 요걸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와닿잖아. 뒤에 있는 문항을 한 번만 해보자. 뒤에 있는 문항 하나만 풀어보자. 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21페이지로 와봐. 21페이지로 와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1페이지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린이가 20kg이니까 이제 뭐 200N이 아래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쵸? 중력가속도 G는 10으로 쓰라고 했고, 그다음 어른이 60kg래요. 얘는 600N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치? 예.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해봐요. 이거 왜 안 떨어져? 이 사람들 왜 아래로 안 떨어져? 이것 때문이지. 이 회전축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꽝 떨어지겠지. 그럼 회전축이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위쪽 방향으로 얼마를 드는 거야? 800N을 들어주고 있는 거야. 요거까지 여러분 인지돼야 돼. 이해될까? 자, 그럼 돌림힘. 자, 축이 어디 있어요? 회전축이지, 그치? 이게 돌아가 안 돌아가? 회전축 안 돌아가니까 이 800N은 돌림힘을 안 만들어. 자, 어른이 만드는 돌림힘 어디에요? 어느 방향이요? 시계 방향이지, 그치? 그럼 얘 플러스로 할게. 플러스 1m 곱하기 600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만드는 돌림힘은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5m 빼기 200N 하면, 아니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쏘리. 뭐 했니? 이렇게 되죠? 이거 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는? 플러스 300Nm가 돼서, 이거는 돌림힘이 0이 안 되잖아. 그럼 반드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어른이 밑으로 꽝 하겠지. 자, 그럼 이거 안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돌림힘이 합이 0이 되면 되지. 그치? 그럼 어른이 어디 있으면 될까? 어른이 0.5m에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600N 곱하기 0.5m니까 300Nm가 되면서 안 돌아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돌림힘은 300Nm 곱하기 시계 방향입니다. 돌아갈 거예요. 그죠? 요런 느낌이야.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오른쪽에 말고 어떤 거가 좋을까? 이거 말고 좀 복잡해 보이는 거 말고 여기 있다. 7번 문제 한번 해봐. 7번 문제 다음 페이지. 문제 풀면서 좀 감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나름 재밌지 않아? 문제는 진짜 요상망측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난 되게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꽤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고 있어? 팔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얘? 그냥 폼 잡는 거야 그냥? 멋진 척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팔 왜 이러고 하고 있을까? 얘 팔은 힘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거야? 아래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왜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이거 안 주면 안 되거든, 그치? 얘는 이 팔이 힘을 얼마나 주고 있어야 될까? 자, 얘가 지금 힘을 어떻게 주고 있냐면 어깨로는 위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멍청하게 이 손으로는 아래로 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물체가 무거운데 난 힘을 아래로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책상을 들어야 되는데 얘가 책상을 들어야 돼. 그 위로 힘을 주는 게 좋잖아. 멍청하게 힘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거야? 아래로 줘가면서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나 힘들겠지, 그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든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팔 힘을 아래로 준 거야?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안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30cm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 얘가 위로 올리는 힘, 뭐 F 뭐가 있을 거다 치자. F 어깨는 위로 작용하지. 그 다음에 F 손은 아래로 작용하죠, 그치? 맞죠? 자, 근데 돌림힘을 다 해봐. 돌림힘 합쳐봐 얼마야? 자, 60cm 곱하기 100N인데 어느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어깨에 돌림힘 있어 없어? 없지. 0m 곱하기 F 어깨지, 그치? 그래서 손이 필요한 거야. 손이 30cm 곱하기 F 손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F 손은 계산해 보니까 얼마야? 200N으로 아래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손이 아래로 200N 작용하거든? 그러면 어깨는 얼마야? 이 막대기에 위로 작용하는 F 어깨가 있지. 그치? 그다음 또 뭐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 100N 양동. 그 다음에 F 손 아래 방향 얼마였어? 200N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어깨는 얼마야? 300N인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멍청한 짓을 한 거냐면 일단 막대의 질량, 막대의 무게는 잠깐 무시했어. 그러니까
100N짜리 양동이를 들기 위해서 어깨로 300N을 주면서 팔로 200N을 준 거야. 엄청 고생한 거지. 그치? 되게 비효율적인 거지. 얘 어떻게 했으면 돼? 그냥 100N 위로 이렇게 들었으면 됐잖아. 그쵸? 그럼 100N만 주면 되지.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들면서 뒤로 들어야 되니까 300N으로 어깨에 손으로 200N 한 거죠. 되게 비효율적인 상황이 된 거야. 왜? 돌림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이게 뒤로 확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란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이 막대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200N입니다. 우리 확인했죠? 200N. 왜? 돌림의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60 대 100, 60 곱하기 100 대 30 곱하기 200이 돼야 되고 어깨가 주는 돌림 힘은 없어요. 회전축이니까. 그래서 두 개 크기 같아야 되기 때문에 200N이다.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의 크기, 어깨가 막대를 위로 드는 힘이 위로 300N이니까 우리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의 크기도 300N 아래 방향이 되겠죠. 그다음에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의 합이 0이 돼야 돌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 니은디가 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 정도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마저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나름 재밌지 않아? 아닌가? 나름 재밌어. 나름 재밌어.